안녕하세요. 더입니아 김영주 원장입니다. 작년 2025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09년생 그리고 이번에 고등학생이 된 10년생들 정말 제가 자퇴율이 높다라는 것을 현재 체감하고 있습니다. 한 기사에서는요. 2025년도에 자퇴를 하고 나서 검정고시를 본 학생 수가요 31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정말 그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현재 지금 자퇴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이후에 한국 대학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수능을 공부해서. 하지만 한국 대학을 생각하지 않고 해외로 대학을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퇴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퇴하기 전에 이 영상 좀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컨셉을 잡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자퇴를 하셨던 분들이요 왜 했을까부터 일단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여러 영향들이 있겠지만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된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수능을 보는 부분에서 우리 내신을 또 같이 평가한다라는 부분이 자퇴의 영향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자퇴가 좋다 안 좋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해외의 대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바로 비인가 국제학교를 비교해 보기입니다. 자퇴를 하고 나서 제가 굉장히 체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지원율입니다. 서울에 강남에 가까운 학교들도 몇 군데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한 4, 5년 전에는 사실 자리가 좀 약간 넉넉했어요. 그래서 언제든 들어갈 수 있었던 학교들이었는데 최근에는 고등학교 입시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대기를 해야 된다라든지 혹은 자리가 너무 없어서 시험을 보고 굉장히 어렵게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종종 들리곤 합니다. 우리가 비인가 국제학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인가된 국제학교를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인가된 국제학교는요 정말 경쟁이 치열해서 자리가 나질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봐야 되는 시험이라든지 자격 요건들 이런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인가된 국제학교로 진학하는 부분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비인가 국제학교를 비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비인가 국제학교들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비교해야 될까요? 먼저 비인가 국제학교 그냥 유명한 곳들 가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학생이 비인가 국제학교에서 케어를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혹은 내가 영어가 조금 부족한데 정말 유명한 비인가 국제학교에 운 좋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다고 거기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에서도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비인가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 안에서도 좋은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그 학교의 선생님들도 아무래도 주목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그 많은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관심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조금 아웃사이더로 또 보여지는 학생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영어라든지 학업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준비된 게 아니라면은 너무 경쟁이 치열한 곳을 가게 되면은 그 곳에서도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반대로 너무 작은 곳을 갔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국에 어떤 곳들이 있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좀 상식을 넘는 그런 비인가 국제학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공부했던 것들이 나중에 대학에서의 학업적인 부분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들은 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실 때 학교의 규모라든지 그리고 이 학교에서 어디 대학교를 보내봤는지 근데 이 어디 대학교라는 거는 아이비리그를 보내봤다 이것만 가지고 보실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괜찮은 나라의 대학교에 보내본 사례가 있는지 정도만 캐치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등학교의 이런 학업을 변별력 있게 평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본인의 시스템에 맞는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큰 곳이라고 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경쟁을 통해 가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큰 곳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학생의 성향에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국제학교들마다 커리큘럼이 다르다는 점 알고 계실까요? IB 커리큘럼 그리고 AP라는 커리큘럼이 나눠져 있습니다. IB 커리큘럼과 AP 커리큘럼에서의 방향성이라든 이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고요. 또한 미국 대학에 따라서는 어떤 커리큘럼을 선호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내가 어느 대학을 진학하기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커리큘럼을 선택하는 것이 더 이상적일 수 있다. 혹은 이 학생은 이 커리큘럼이 조금 더 적응을 잘할 것이다. 이런 부분 또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비인가 국제학교에 어떠한 커리큘럼을 채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누구네 아들이 어딜 갔다, 누구네 딸이 여길 갔다 이렇게 해서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 그리고 내가 어느 비인가 국제학교를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미래 대학에 대한 타깃입니다. 먼저 옛날 20년 전에는요. 한국 대학교 갈 때 영어만 잘해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 특기자 전형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퇴 후 뭐 한국의 비인가 국제학교나 혹은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대학으로 오는 것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희망적으로도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비인가 국제학교 나오면 검정고시를 봐야 되고 또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던 기록을 우리 한국 대학이 되게 변별력 있게 평가하는 부분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한국 대학이 아닌 해외 대학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 해외 대학을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꼭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대학을 준비하셨다가 한국 대학교로 편입하려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 또한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한국 대학은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지필고사를 보셔야 되는데 이 지필고사 또한 해외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함께 준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해외 대학을 우리가 타깃을 잘 해야만 검정고시를 보거나 우리 학교를 자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먼저 해외 대학에서 우리가 갈 때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자퇴 전까지 문과였다라더라도 이과가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 수학을 어느 정도만 하고 있더라도요. 해외에서는 꽤 잘하는 학생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과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학을 싫어하지 않는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내가 이과로 진학하는 것이 좀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문과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해외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수학 공부를 이제부터라도 심화적으로 공부하게 된다면은 해외에서는 뭐 공대라든지 이과 계통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내가 해외 대학에 어떤 곳을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이 부분 또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캐나다로 가겠다, 그리고 호주로 가겠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준비 과정을 하는 게 더 이상적인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니 그냥 다 똑같이 영어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영어 공부하는 거 맞습니다. 그 안에서도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내가 SAT를 봐야 될지 혹은 뭐 영국식의 A레벨을 봐야 될지 혹은 IB 커리큘럼으로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참고해 나가는 것이 아무래도 대학교가 타깃이 되어야만 그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대학교를 어디 갈지를 좀 고민을 해 놓으셔야 내가 자퇴 이후에 효율적으로 시간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결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학생, 즉 자녀와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집안마다 사정은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만 자녀가 한국 고등학교 생활에서도 아직 확정적으로 한국의 대학을 못 가는 것이 아닌데 국내 탑급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에 자퇴를 결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한국 고등학교에 들어왔는데 너무 막막하고 적응이 어려워서 여기 적응이 어려우니 그냥 자퇴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물론 쉽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자퇴를 결정하시게 될 때 단순히 우리가 비인가 국제학교나 혹은 유학에 가서 그 환경에서 다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에서는 확답지어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충분히 조금 성장 가능성을 보고 우리 학생에게 응원을 해준다면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잘했던 학생이 해외 가서 더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잘 못하는데 해외에서는 잘할 거라는 생각 또한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과 부모님께서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학생이 정말 해외에 가서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학업적인 의지가 확실하게 있는지를 여러 검증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학생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정답에 가까운 얘기를 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부모님과 더 많은 대화들이 필요하고 또한 정확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퇴한 게 유의미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만 보지 마시고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해외에서는 혹은 우리나라에 있는 미인가 국제학교에서도 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며칠 전 상담에서 있었던 일을 마음에 담고 있어서인데요. 한 아버님께서 혼자 상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현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5등급제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학교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좋은 친구라고 했지만 사실 성적 자체는 바닥에 가까운 성적대를 받은 상태였는데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우리 서울에 있는 굉장히 내신받기 어려운 자사고에 입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적응을 전혀 못하고 있어서 현재 지금 자퇴 후 유학에 대한 지금 생각을 위해서 여러 곳들을 지금 상담도 받고 지금 알아보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아버님께서 굉장히 걱정 어린 이런 마음으로 저에게 상담을 주셨지만 저는 사실 아버님 탓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버님 생각에는 나는 학창시절에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렇게 내가 극복해 나가면서 현재 이런 직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나의 자녀도 이런 부분들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아이에 대한 본인의 마음을 이제 투영시켰던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께서 굉장히 지금 부담감을 가지고 또 책임감으로 이렇게 또 다음 전략을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옛날과는 다른 입시 방법 그리고 이 달라진 것도 갑작스럽게 너무 큰 부분이 달라지다 보니까 요즘 한국의 입시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마다 여러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집안마다 다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던 것처럼 우리 각 학생의 성향에 맞는 상담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는 옛날처럼 자퇴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안 좋지 않기 때문에 자퇴에 대한 부분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다만 하시더라도 알 거는 알고 나서 자퇴를 하셔야 나중에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시간적인 비용에서 불필요하게 지출하시는 것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에게 상담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의 생각을 많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